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이어지는 인급조 오후장의 주요 이슈와 함께 또 금리 인하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전태진 파트너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금리 인하 수혜주 보기에 앞서서 오후장의 주요 이슈들부터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의 급락,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집중된 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하향 리포트 여파를 받으면서 오늘 SK하이닉스는 장중에 10%까지 급락을 했다가 그나마 지금 저점 대비로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너무도 강한 외국인의 매물이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태진 파트너님. 네. 낙폭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증시 대비 우리 시장이 유독 약한 이유는 결국 이 반도체 투탑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타 다른 소부장주들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반도체는 이미 정리하기엔 늦은 건가요? 아니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분할로 대응하자라는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네. 모건 스탠리발 여파를 어느 정도까지 받을까요? 일단은 저는 크게 이 모건 스탠리발 영향력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피크론,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 있던 거고요. 오늘 모건 스탠리발 악재라고 한다라면 뭐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좀 봤을 때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제가 이전에도 이 방송에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기술적 반등을 좀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반 경직에 대한 부분이 나와줬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상당히 많이 좀 영향을 주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낙폭은 솔직히 좀 과하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과매도 구간이었던 부분들도 있고 오늘 낙폭이 좀 과하고 지금 꼬리를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발 악재는 단기 변동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V자 반등은 조금 지금 흐름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어차피 손절에 대한 부분들은 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신규 매수의 입장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은 좀 더 관망을 좀 해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반영을 하면서 오늘 급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하방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기는 하나 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질 때 따른 강한 반등을 또 기대하기에도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미처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내비두셔야 돼요. 지금은 그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팔기에는 또 너무 늦었기 때문에 네. 좀 지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근데 어차피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반등을 활용하셔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방법을 좀 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크시다면 비중 조절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그만큼 반도체의 겨울이 다시금 오는 것인지 모건 스탠리가 워낙 그동안 좀 그 시기적으로 잘 맞췄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른 오늘의 여파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비중 조절에 대한 전략으로 하지만 추가 하방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반도체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또 오늘 한 축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와 비롯한 자율주행 그리고 KT그룹주들에 대한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현대차가 KT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고 네. 통신사? 그렇다면 현대차가 자율주행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냐라는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대차의 행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속보를 보면서 현대차가 방금 말씀하신 자율주행 플러스 UAM 정말 네.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네네. 들더라고요. 레벨 3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레벨 4, 레벨 5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신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이제 그 AI가 접목이 되게 되면서 자율주행이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버와 유기적인 어떤 통신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그 테슬라 FSD 같은 그런 하드웨어가 좀 필요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판단 그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통신이 필요하던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서버와 유기적인 통신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무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라 그러죠. 여기 범위를 기존 인포테인먼트에서 주요 전자 제어 장치 ECU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는데 이 업데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통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현대차가 정말로 자율주행 플러스 앞으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될 UAM 쪽으로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네요.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10월에 로보택시 네네네. 지금 테슬라 이슈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테마 안에서 또 한 축으로 좀 더 움직일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테마로서 뭐 트랙산 이런 종목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KT 소프트웨어 통신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 그 테스트하는 플랫폼 기업이 있거든요. 슈어 소프트테크라고 네네.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앞으로 이런 소식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다른 자율주행 관련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쪽은 대부분이 하드웨어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소프트웨어적 연관성이 있는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네, 자 현대차의 KT 지금 최대 주주에 대한 이슈 자율주행과 UAM의 진심이고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슈어 소프트테크를 중심으로 한 관심은 조금 더 이슈와 함께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급락에 나올 때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그 수급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바이오주들이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 과연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바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님은 바이오 쪽에서 또 갖고 오셨어요. 네. 네. 저는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네. 솔직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제약바이오 수혜가 받을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고 솔직히 0.5 그러니까 50bp 인하할 줄은 저도 생각 못했거든요. 네네. 저는 25bp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50bp가 되면 오히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증시만 좀 반도체 관련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미선물이라든지 아시아 증시는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괜찮겠다, 오히려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네. 저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지금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블루엠텍을 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이 갖고 온 종목인 줄 알았어요. 블루엠텍 두 분 다 좋게 보시네요. 네. 네, 이제 블루엠텍은 제가 자주 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고요. 결국 금리 인하가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 그리고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연구 개발에 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지 이런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비만 치료제를 좀 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음 달에 이제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국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빠른 시기 안에 우리가 좀 주목해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 중에 비만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가 이제 유통사로 선정됐다라는 이슈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주 그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블루엠텍을 꼽아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정태근 이사가 선정한 또 금리 인하 네. 수혜주 블루엠텍도 좋게 보시지만 또 어떤 종목을 주목하셨을까요? 바이오는 뭐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무조건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네.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이분들이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배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말고요, 본주 말고요, 네, 우선주인데 우선주입니다. 어쨌든 이제 증시가 하반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연말 고배당에 대한 얘기가 이제 10월 달부터 슬슬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배당 많이 하는 소위 많은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인베스터 데이에서 최소 배당금을 주당 1만 원 이상 하겠다고 확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정도였던 시가 배당률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작년 시가 배당률이 7.4%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배당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 유통주식수가 작다 보니까 네. 그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발행 주식수가 2,380만 주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6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였던 유통주식수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금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현대차 우선주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두 분 금리 인하 수혜주로 블루엠텍과 또 현대차 우선주에 대해서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신 만큼 일단 입을 모아 바이오에 대해서는 항상 그 우선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나마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점 대비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부분도 전해드리면서 인급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급종 전태진 파트너 그리고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